Your absurd defiance ends here, hatchling. We will do this together. Let's get it done. Cover me. Get them off me. Die so easily. I can do this. I refuse to die. Dance with the flames. No, I'll handle it from here. 안녕하세요, 헥슬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시즌 재밌게 플레이했던 빌드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역저항, 징벌 슬레이어 빌드입니다. 다들 역저항에 대해서는 3.26 용병 리그 때 그 압도적인 파워를 용병을 통해서 많이들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역저항은 도리아니의 프로토타입에 있는 고유 옵션인 주변 적들이 플레이어와 동일한 번개저항 획득 옵션을 이용하는 기제로 플레이어가 마이너스 200의 번개저항을 보유하게 된다면 반경 내 몬스터의 번개저항 또한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원소 관통과 원소 저항 감소 같은 기제 없이도 최대 마이너스 200의 저항을 토대로 적에게 데미지를 가하기 때문에 PoE에 존재하는 어떠한 딜 기제보다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리아니의 프로토타입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플레이어의 번개 저항이 마이너스 200이 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보완책으로 프로토타입 갑옷은 옵션에 방어도가 피격 시 받는 번개 피해에도 적용되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격 시 적용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피격 판정이 없는 번개 피해 장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대로 감전사하기 일상입니다. 이런저런 메커니즘을 알아보던 와중에 한 해외 유튜버가 플레이했던 징벌 빌드를 보면서 도리아니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좋은 답안을 찾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POB를 뜯어보니 정말 마음에 드는 생존 수치가 나와서 바로 도입해봤습니다. 바로 받는 피해를 화염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도리아니의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면 번개 저항이 마이너스 200일 뿐 다른 저항은 정상적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명 분쇄기, 그리고 치명적인 긍지, 라키아타의 키스톤 옵션인 전쟁의 당근지를 통해서 50%를, 불의 순수함을 사용한다면 감시자의 눈을 통해서 20%를, 최종적으로 90%를 화염으로 받게 됩니다. 전쟁의 담금질의 효과에는 냉기 저항 감폭이 되는 옵션도 있기 때문에 냉기 저항 또한 75까지 맞춰주긴 힘들기 때문에 20에서 30 정도를 목표로 맞췄으며, 해당 빌드에서는 화염 저항 최대치를 높여서 90의 화염 저항을, 그리고 인내 충전과 결의를 통해 높은 물리 피해 감소를 통해서 10%의 피격 시 번개 피해 또한 높게 방어하게 되며, 냉기, 번개 저항 모두 90%가 90의 높은 화염 저항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염 피해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존에서 매우 유리해집니다. 주 스킬의 경우에는 징벌을 채택했는데, 징벌의 경우에는 직접 때리는 데미지와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때릴 경우 징벌을 통해 생기는 범위 피해까지 적에게 가하는 일명 샷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징벌의 레벨에 따라 번개 플랫이 높게 제공하기 때문에 채택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이유들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발키리 징벌 스킬을 매우 좋아합니다. 징벌을 좋아하신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스킨입니다. 그럼 이제 인게임으로 넘어가 상세하게 장비 아이템 세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기의 경우 레어 무기를 제작해 사용했습니다. 이때 번개 피해 플랫이 1티어가 분열된 무기에 제작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고래베어 레이피어, 나사형 펜싱검, 그리고 보석이 박힌 펜싱검이 가장 치명타 확률, 공격 속도를 동시에 따져볼 때 좋은 베이스이니 해당 아이템들로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격 속도를 최대 30%까지 올려주는 귀를 찢는 열의 에센스를 통해서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배율이 높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전미어가 완성되었다면 접두의 경우에는 접두어 두 줄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전미어 변경 불가 후 장막의 엑잘티드 오브를 통해 원소 관통 옵션을 띄워주시면 되는데, 해당 작업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싶으시면 우선 무조건 명중 크래프팅만 해주시고 이후에 자본이 확보가 되면 그때 해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은 투구입니다. 투구의 경우에는 생명력 최대치가 1티어 분열이 된 투구를 구매해서 제작했습니다. 점유 만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귀를 찢는 혐오의 에센스를 통해 전미어를 제작하였으며,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 2티어 이상의 힘과 3티어 이상의 저항을 동시에 확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항의 경우에는 푸르미 작업대를 통해 원하는 원소 저항으로 변경이 가능하니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티어만 높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전미어가 완성이 되었다면 접두어가 1티어 분열로만 있는 기준 전미어 변경 불가 이후에 장막의 카오스 오브를 통해서 장착된 효과 범위잼 플러스 2를 띄워주시면 해당 부위에 연결된 불의 순수함이 23레벨이 되어 저항 최대치의 증가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작업을 가급적이면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고정 속성의 경우에는 공격 스킬 만화 감소와 스킬 점유 효과 증가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갑옷입니다. 해당 빌드의 가장 핵심 아이템으로 징벌의 경우에는 지속시간, 효과 범위, 오라 등 다양한 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2레벨이 붙은 프로토타입을 최대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경우에는 갑옷과 와처를 통해서 치명타 피해를 100% 줄이기 위해 치명타로 받는 추가 피해 50% 감소 옵션도 동시에 챙겼습니다. 다음은 제독의 오만입니다. 징벌의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징벌을 통해 얻는 번개 플랫 및 징벌 자체의 피해 개수도 높아지게 되며 경로를 일정 확률로 최대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를 30을 유지하기에도 매우 유리해집니다. 컬업을 통해서 격분 충전 최대치를 챙겨주면 매우 좋으며, 힘들 경우에는 공격의 치명타 확률 옵션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리띠인 아네비통입니다. 슬레이어의 3신기 중 하나로 높은 최대 생명력, 그리고 해당 빌드의 중요한 화염 저항, 인내 충전의 최대치가 격분 충전 최대치와 동일해지는 조건을 이용하여 잔인 충전을 통해 매우 높은 DPS 상승을 얻게 됩니다. 컬업 옵션으로 플라스카의 효과를 받는 동안 치명타 피해 배율을 챙겨주신다면 보다 더 높은 DPS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발인 랄라캐시의 조화심입니다. 잔인 충전과 인내 충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내 충전 최대치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 옵션을 챙겨주시기 바라며, 컬업 옵션으로는 최대 생명력 퍼센트 같은 옵션을 챙겨주시면 조금이나마 체력을 더 올릴 수 있으므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방패 아이템인 여명 분쇄기입니다. 받는 피해를 컨버트해주는 매우 중요한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옵션들의 수치가 높은 것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20%, 20%, 19% 기준으로 2에서 3D 빈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비교적 쉽게 확보가 가능한 장비라면 다음부터는 보다 조건이 까다로운 장신구 아이템을 다룰 차례인데요. 이유는 역저항 빌드의 핵심이 바로 해당 장신구들이기 때문입니다. 투영 옵션을 통해 번개 저항을 최대한 마이너스로 당겨야 강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치의 번개 저항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합니다. 해당 빌드는 지능의 요구 수치도 159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장신구에서 최소 100 이상의 지능을 챙겨줘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 생명력이 높은 아이템, 마지막으로 딜 옵션인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먼저 목걸이의 경우에는 경매장 검색을 통해 구매했으며 높은 지능, 번개 저항이 마이너스 수치가 높으며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이 높은 목걸이를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투영의 경우에는 매핑에서 편하게 잔인 충전 획득 및 랄라 캐시를 통해 상시 인내를 보유하기 때문에 높은 피해 증가를 챙길 수 있는 완고한 신봉제를 채택했습니다. 반지의 경우에는 원하는 매물이 없어 투영하는 안개를 통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냉기 저항이 고정 옵션인 사파이어 반지를 생명력 1티어가 분열된 베이스는 비교적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개 사는데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해당 반지를 저항기 폭제를 바른 후에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을 올려주는 귀를 찢는 멸시의 에센스를 통해서 1티어 번개 저항과 투영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로 들어와도 디메리트가 적은 옵션들이 같이 존재하게 만들어준 후 남은 접두어에 마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집중 마나 소모 감소 크래프팅을 한 상태로 투영하는 안개를 사용합니다. 이때 생명력 최대치가 플러스가 되고 비집중 마나 소모의 수치가 더 마이너스가 되며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이 증가하고 최종적으로 번개 저항이 더 마이너스가 되면 성공입니다. 저는 해당 방식의 반지를 유사하게 6개를 만들어 진행했으며 총 1개가 성공했습니다. 해당 빌드에서 제작 부분에 가장 까다롭고 비용적으로 가장 많이 드는 부위이지만 그만큼 빌드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교하게 만들수록 좋습니다. 만약 투영에 성공했다면 반대쪽은 칼란드라의 손길 반지를 통해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신구 세팅의 경우에는 정말 정답지가 없으며 처음 접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댓글 혹은 오픈 카톡 주소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주얼의 경우에는 우선 6시에 치명적인 긍지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치명적인 긍지는 반드시 라키아타의 휘하 문구가 적힌 치명적인 긍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힘이나 최대 생명력, 근접 치명타 피해 배율 같은 옵션이 붙은 군단 주얼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감시자의 눈입니다. 불의 순수함 컨버트 옵션은 반드시 20% 맥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 경우 갑옷에서 치명타 피해 감소를 50% 추가로 챙겼기 때문에 더 강점을 살리고자 와처에서도 해당 옵션을 챙겼습니다. 확실히 17티어 맵을 돌 경우에는 치명타 관련 맵 모드가 정말 많은데 해당 옵션들에 대해 저항력이 생긴다는 점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형 스킬 군주얼입니다. 공격 피해와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무의 기량, 앞서 소개했던 장비인 제독의 오만과 경로 획득 시 일정 확률로 경로 최대치 획득 옵션을 만족시키기 위해 혈향 옵션을 챙겼습니다. 레인저 3시 격분 노드의 경우에는 할당하는 노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의미의 빛 효과를 매우 받기 좋으며 반경 내 패시브 스킬이 추가로 카오스 저항이 플러스 4%가 있는 의미의 빛을 사용하면 매우 높은 카오스 저항이 확보가 가능해지며 전창조를 사용하는 동안은 75 이상의 카오스 저항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대형 스킬 군주얼에는 클래식하게 무의 기량과 흡수가 안 끊기는 이점을 살려서 광분 조장을 채택했습니다. 특이점으로 해당 빌드는 총 5개의 레어주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화염 저항 최대치 플러스 2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생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 생명력을 기본으로 깔고 치명타 피해 배율, 공격 속도와 같은 옵션을 같이 띄워 사용하시면 좀 더 스케일링할 수 있습니다. 기생체의 경우에는 DPS를 높이기 위해서 과충전된 힘줄과 매핑의 편의를 위해 비바알 추가 타격이 있는 보존의 고요 기생체를 사용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주문 억제 숙련에 있는 적의 주문 피해 억제 시 해당 적에게 화염, 냉기, 번개 노출 유발 옵션을 통해서 보존의 고요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사용 스킬입니다. 이동기로는 도약 강타에 공격 속도 증가 보조를 사용했으며 원소 반사 맵도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 포악한 보조를 추가로 연결했습니다. 투구에는 앞서 말했듯이 효과 범위 플러스 2를 챙겼기 때문에 오라를 연결하여 4레벨 계몽 보조, 진노, 불의 순수함, 결의를 사용했습니다. 방패에서는 인내의 함성을 통해 잔인 충전 기지를 확보했으며 함성 속도를 올리기 위해 긴급 명령 보조와 마나 소모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력 전환 보조를 사용했습니다. 장갑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이동기인 서리즈멜과 암살자의 징표, 명중시 징표 보조, 마찬가지로 마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력 전환 보조를 사용했으며 신발의 경우에는 15레벨 용왕방패와 12레벨 피격시 시전 보조, 그리고 육체화도를 사용했습니다. 메인 스킬인 징벌의 경우에는 21레벨 바알 징벌에 각성한 번개 피해 추가 보조, 일촉 즉발 보조,
각성한 연속 타격 보조, 각성한 공격 시 원소 피해 증가 보조, 방어 상승 보조를 연결했습니다. 각성한 연속 타격 보조의 경우에는 이번 시즌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파밍하신다면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는 셈인데, 저 또한 없는 시점부터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연속 타격 보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방어 상승 보조를 연결하면 딜적으로 보다 더 강한 링크가 많으나 생존이 그만큼 확보되기 때문에 추천드리며, 많이 플레이해보시면서 방어 상승이 크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시면 근접 전투 보조, 무자비 보조 같이 더 DPS를 올려주는 링크로 교차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판테온은 염수왕과 구루스카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플레이해본 역저항 징벌 슬레이어 빌드는 기존의 역저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받는 피해 컨버트를 통해 최대한 해결함과 동시에 전창조와 슬레이어의 특유의 흡수가 유지되는 옵션을 통해서 생존 체감이 매우 높았으며, 샷건이 가능한 좋은 스킬과 명인의 형태라는 좋은 전직 패시브를 기반으로 격분, 인내를 통해서 딜과 생존까지 확보가 가능한 밸런스 있는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맵 모드 또한 동작 속도 관련 옵션만 아니면 대부분 소화가 가능하며, 저 또한 타락맵 흉물 지도를 싼 가격에 계속 돌아서 조각을 판매하는 등의 파밍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에 유행하던 트릭스터, 에너지 칼날 징벌 빌드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저항과 받는 피해 컨버트 기제가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다면 앞으로 시즌에서도 꾸준히 채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며 처음 접하시는 내용들도 있어 따라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 혹은 오픈 카톡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